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네, 계속 노이즈가 발생해서 모르겠어요. 이제 좀 지쳐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노이즈가 발생 안 하길 바라면서 찍어보겠습니다. 설마 마이크 때문 아니겠죠?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에티하드에 왜 오게 되었나, 왜 외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인데요. 정말 딱 그냥 첫 번째 이유 하면은, 물론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도 저를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. 근데 제일 큰 이유를 꼽으라면은 키 신장 때문인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작아요. 승무원치고는 161이 나왔습니다. 최근에 5년이 돼서 그 메디컬을 다시 했는데 그때 재니까 161이 나오더라고요. 국내 항공사 분들에 비하면 좀 작은 편이긴 하죠.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 약간 그런 외적인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키랑 약간 몸매? 국내 항공사 분들 보시면 너무 마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.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튼튼한 팔뚝과 통통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서 아, 나는 안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딱 단방에 들어서 외항사에 조금 더 눈에 돌리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면접을 대한항공을 딱 한 번 봤는데 그때 제가 힐을 높은 거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, 기억에. 그래서 아, 정말 대한항공은 정말 키가 커야 되는구나, 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회사 분위기? 약간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명 시니어리티라고 하죠. 특히 그 아시아 쪽 항공사가 시니어리티가 강하다고 좀 유명한데, 제가 들은 너무 카더라가 많아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. 근데 저희는 시니어리티가 있다면 어느 정도냐면,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레이오버 가서 시니어들이 먼저 키를 받게 할 수 있는 배려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느꼈을 때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하면은 사무장이고 부사무장이고 저희는 캡틴이고 무조건 가서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. 왜냐하면 내가 느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입니다. 저희 회사는 너무 수평적이고 너무 좋죠. 네.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올라가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외항사가 좀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저희는 비행도 팀제가 아니라 그 매번 비행마다 좀 크루들이 다 바뀌어요. 뭐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은 크루를 또 만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작은 편이고, 국내 항공사는 팀제로 비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는 팀제가 아니라 비행마다 계속 로테이션이 돼서 새로운 크루 셋으로 비행을 한다는 거. 근데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, 만약에 장점은 내가 그 전 비행에서 얘가 너무 싫었어, 나랑 너무 안 맞았어,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 크루랑 볼 일이 없는 거죠. 그건 장점이 될 수 있는데, 단점이 되자면 이 크루셋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. 얘네랑은 평생 비행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.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는 거. 이 비행이 끝나면 다시는 이 조합으로 비행을 못할 가능성이 99.99%라는 거죠.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지만 저는 좀 장점이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레이오버에 가면은 방을 뭐 주니어든 시니어든 방을 다 하나씩 받거든요. 네, 그래서 방을 다 1인 1방을 씁니다. 그게 엄청난 장점이 되죠, 여러분.
왜냐면 저는 비행을 끝내고 나서 나랑 친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막 불편한 사이인데 방을 쉐어한다는 건 좀 저는 좀 그래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방을 쉐어하지 않고 각방을 주는 거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특히 엄마가 많이 엄하셨어요. 그래서 막 저는 칼필과 뭐라고 하지? 통금. 여러분 저 연길고고합니다. 말을 다 까먹고 있어요. 그 통금도 너무 심하고 해서 좀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. 그래서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계기는 그건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모든 일엔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독립과 자유를 얻은 대신 모든 책임감과 집안일을 떠맡고 있습니다. 방 청소도 제가 놔야 되고 뭐 저희는 특별히 회사 숙소에 살아서 공과금을 자료 낼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인터넷비라든가 스스로 장을 봐서 그때그때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관리들 비행을 갔다 오고 나서 오프라도 막 빨래를 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진짜 금방 가거든요. 그래서 득과 실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곧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언제 조인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곧 조인을 하시겠죠? 제 생각에는 라마단쯤 아니면 라마단 끝나서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오셔서 되게 많이 막 기대에 부풀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거랑 되게 다를 수도 있어요. 모든 크루들이 여러분이 뉴라고 해서 되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친절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. 승객들은 여러분한테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것과 일이 정말 180도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닝 받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고 지금도 저희가 비행을 가서 좀 무슨 이슈가 있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뉴크루들한테 하는 말인데 승객이 막 이제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욕을 하잖아요. 욕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은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소리를 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 말 뜻은 너무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경우가 나는 안 생길 것 같죠? 생겨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도 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일이 생깁니다. 저도 비행을 이제 5, 6년째 하고 있어도 그때 당시엔 좀 반나절 정도는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행을 하시게 되면은 좀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실 것 같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드리면 제가 스케줄이 맞다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좀 잡담하면 좀 기분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조인을 못 하신 분들은 꼭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 회사 말고도 좋은 회사는 많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